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이제 찍을 영상은 요거예요. 사실 오늘이 아니라 지금이죠. 지금 찍을 영상은 이거예요. 네, 하루에 여러 편을 찍다 보니까, 자, 원테이크, 노편집. 자, 전에 영상에 올렸던 얘는 소프트볼공만한 공에서 글러브 밴드로 둘둘 감아온 거. 얘는 공 두 개 놓고 둘둘 감아온 그 두 개 이제 가온 끝난 거예요. 자, 일단 야수 편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루 편은 얼마 전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얘도 살아있죠? 네, 얘도 살아있어요. 자, 이분은 손이 크신 분이라 그랬고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또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그래서 뭐 택배가 다음 주에 갈 거예요. 자, 1787 글러브 꼈어요. 어때요? 글러브가 살아있죠? 자, 요즘 신형 1787들은 엄지가 많이 내려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글러브를 착수했을 때 글러브가 좀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형 1787과 신형 1787의 가장 큰 차이점 뭐라 그랬죠? 짠! 자, 포구지점. 엄지표, 새끼표, 약지표 있다면 얘의 그 지점을 찾으면 여기에요. 맞죠? 검지중지 아래. 여기를 보시면 A2K에서 이자 여기가 뿔집이에요. 어때요? 되게 밑에 있어요. 본인이 한번 느껴보세요. 검지중지 아래, 아랫벽, 윗벽, 여기가 어딘가 느껴보시면 여기에요. 예. 즉, 글러브를 꼈을 때 고가 높아졌어요. 그 패턴이 바뀌었다 그랬죠. 이 부분이. 그래서 예전 글러브, 윌슨 글러브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다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 거예요. 물론 손은 똑같이 들어가지만 글러브 모양 자체가.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러브를 편안하게 착수하고 내 관절 1, 2, 2를 만져주시고 딱 잡아주시면 엄지각도가 많이 내려와 있고 글러브를 뭐랄까 약간 2일로 낀다라는 느낌 아니면 전에 걸쳐 끼는 일본 프리하고 걸쳐 끼는 느낌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가 밑에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 상태에서 코어 검지중지 누르면 물려요. 이제는 더 이상 전에 보여드렸던 거 어디 갔죠? 오케이. 이 소프트볼 공이 안 들어가요. 예. 넓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물린다라는 거. 물린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캐치볼 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물려서 옮긴다. 그러면 똑같아요. 내가 친다. 쳤죠? 친다. 어떻게 돼요? 손등이 그 하늘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캐치볼 할 때 뭐 손등이 하늘을 보고 있고 두 번째 관절이 앞을 보고 손끝에 땅을 본다 그랬죠. 즉 치는 롤링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공발바닥 소발바닥. 담는다 할 때 어떻게 튄다 담는 롤링. 옆으로 간다 롤링. 오른손에 가 있잖아요. 백으로 간다 롤링. 잡는 거예요. 롤링을 했을 때 물어주게끔. 그래서 손이 밑으로 내고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웹에 갔을 때 좀 이게 제가 볼집이 길다고 전에 표현 잘못했다 그랬죠. 넓다, 얕다, 이게 깊은가요, 넓은가요? 그 영상, 새나글 파트 4에 나왔듯이. 즉, 얘는 소위 말하는 볼집, 제가 말하는 볼집 포구 지점에서 웹까지의 깊이가 깊어진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담기는 게 좀 더 좋아졌지만 문제는 뭐예요? 물어야 돼. 뭘로? 검지중지. 그래서 얼마 전에 손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아, 체프먼 글러브 얘랑 비슷해요. 어떻게 꼈죠? 손 두 개 걸쳐가지고 검지 빼고 거의 손 이만큼만 놓고 엄지 내려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질에 쓰는다고. 이것보다 더 높인 거예요. 왜? 3루니까. 손바닥은 왜 거의 이 정도 이게 다 들어가게 뛸까요? 강습하고 갔을 때 이게 완충에 대해서 물리게끔. 하지만 그 친구가 맨손으로 잡을 때 원핸드 싱글 캐치인데 일로 잡잖아요. 다 손바닥 가운데로 잡아서 나가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빠지는 거 했을 때 내가 걸리거나 글러브 길이도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근데 왜 12인치 안 쓰고 12.25 안 쓸까요? 내 손끝에 힘이 전달되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끼면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왜? 힘이 전달돼야 되는데 힘이 전달되지 못하는 손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설명하면서 제품원 같은 경우는 손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빼고 있어도 손끝을 걸치는 것 같지만 걔는 힘이 전달이 되는 그 위치에 손이 위치할 거고 손끝이. 저는 그 손끝이 위치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깊게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곽을 만지는데 그게 과연 내 손에 맞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왜 그런 얘기는 영상에 안 올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분은 손이 엑스라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태프분처럼 서드 보시면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서드가 아니면 숏이나 세간이면 또 틀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포지션별로 틀린 거고요. 일단은 기본부터 가시고요. 1, 2, 1 똑같고 관절 잡아주시고 내가 엄지 라인 아랫벽 잡아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물리는데 엄지가 내려와 있는 글러브도 이걸 좀만 내리면은 다 빠져요. 물렸죠? 엄지 내리면 빠져요. 그래서 얘가 즉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비트로 올린다 그러죠. 그게 바로 롤링이에요. 물어주는 걸 잘 하셔야지 담는 거는 되게 편하게 담겨요. 네, 그 뺄 수 있고 담았다 옮긴다 잡았다 옮긴다 잡았다 옮긴다 잡았다 옮긴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루수 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연습을 하실 때 공을 못 잡으면 자꾸 일루미트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왔던 퍼포먼스 내야를 끼는 게 일루수는 뭐라 그랬죠? 내야수예요. 근데 내야 글러브보다 뭐가 길어졌을까요? 네, 이게 더 깊어졌고 공 잡는 지점이 어디로 갔죠? 일로 갔어요. 여기로. 내 손바닥 가운데서 여기로 이동한 거예요. 이걸 1mm 치면. 맞죠? 그리고 뭐예요? 길이가 길어졌죠. 이 높이도 높아졌죠. 근데 손가락 4개 끈이 있는 걸 통으로 이어줬죠. 그게 1mm인 거예요. 결국 핸들링 롤링이나 하는 부분은 얘도 내야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루미트 끼시고 1루 잘 보시고 싶은 분들 날라오는 공 담는 뜰채로 쓰는 걸로만 쓰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야수 글러브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롤링. 그럼 똑같아요. 롤링. 백핸드 롤링. 근데 얘는 구조적으로 아랫벽 윗벽이 있기 때문에 웹에 갔을 때도 담겨서 물리게끔. 이건 호세 아브레이에서 설명드렸죠. 아랫벽 윗벽 물리죠. 아랫벽 윗벽 물리죠. 그래서 어때요? 아랫벽 윗벽 어때요? 오므리는 것 같죠?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좁대. 자꾸 넓히는 거야. 이렇게 넓혀요. 그럼 여기 돈이 돌잖아요. 이렇게 보면 넓잖아요. 제가 봉으로 들어온다는 각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다 여기나 여기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1루부터 실수하는 거 엄지 꺾는 거. 얘도 보면 이미 꺾여 있어요. 그럼 자꾸 엄지를 눌러.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흘러. 왜? 엄지를 누르게 되면 못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엄지는 받쳐놓고 얘는 밑에다 내리기도 좀 어려워요. 그냥 딱 받쳐놓고 엄지는 딱 기준 잡아놓고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럼 물어. 안 빠져요. 글러브질은 젓가락질이란 얘기가 나중에 다음이나 다다음 영상에 나오겠지만 그 일본 스타일의 겐다 선수나 모지 알비스 얘기 나왔을 때 막 검지 막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때도 똑같이 접목돼요. 그래서 엄지 아래젓가락 위젓가락 영상 꼭 보세요. 외야 글러브 긴 글러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야수 글러브 특히 구보타 타입 쓰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쓰는 거. 제가 전에 일본 구보타 카다로그 사진 보여줬지만 엄지 꺾인 글러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업체들이나 사회인분들은 여길 꺾고 여길 꺾고 디귿자를 만드냐고요. 그 이유를 계속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엄지가 들어가면 꺾인다는 건 여기가 꺾여야 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내 손을 글러브를 꼈을 때 이거 누르면 이거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려요. 1루미트가 그래서 야수 글러브 잘못 썼던 분들이 1루미트에서 그대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당연히 잡히고 여기 잡히고 여기 잡히고 그래서 볼집을 잡을 때 될 수 있으면 포구 지점에다 공 놓지 마시고요. 내 손이 있죠? 여기다 놓고 매만져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세나그래서 1루미트 스탠다드 편에서 알려드리겠지만 포수 미트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올렸어요. 손바닥에다 놓고 미트 만지라고. 왜? 그래야지 여기가 안 죽어요. 여기가 살아있어야지 지렛대 원리로 들어가야 여기도 힘이 전달이 되고 배꼽이 안 나와요. 잡히고 롤링 잡히고 롤링 안 들어가면 당연히 아래서 엄지 누르죠. 타고 나와요. 롤링 들어가면 물려있어요. 그럼 태그해도 안 빠져요. 태그하는데 짜부됐죠? 관절 1, 2, 1 똑같아요. 만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볼집 어디다 여기. 이해 가셨죠? 자,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글러브 끝이 앞을 본다. 그럼 일루수는 제가 포핸드 백핸드에서 뭐예요? 백핸드잖아요. 이것도 1루미트 편에 설명드렸어요. 일루수는 다 거의 열어서 백핸드로 잡거나 열어서 백핸드로 다 백핸드로 잡아요. 이렇게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다리 움직이니까 이렇게 잡으니까. 딱볼도 마찬가지예요. 다 열어서 백핸드로 많이 잡아요. 포핸드로 잡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포핸드를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전에 말씀드렸죠. 몸이 서서 손이 내려가서 숙여서 나가면 된다. 백핸드는 다 잘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3번과 6번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송구를. 왜? 여기서 바운드라서 뒤에서 할 거면 앞에서 잘라서 그냥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7번, 8번은 있을 수가 있어요. 9번, 10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7번, 8번 같은 경우도 송구에서 내가 이렇게 잡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 앞에서 자르고, 슛바운드 자르면 되니까. 언제죠? 투수들이 견제했을 때, 땅에 패대기 쳤을 때, 그때나 7번, 8번 들어오고요. 뒤로 물러나는 거 없다라는 거, 일루수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는 습관이 되는 일루수가 되면, 담아서 물러나다가 주자랑 부딪혀서 크게 다치는 거예요. 일루수는 항상 쇼부 치셔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본어인데, 승부를 걸어서 잘라먹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물러나서 잡을 때는 정말로 저 앞에서 튀었을 때, 그것도 물러나는 것도 어느 정도 자기가 선을 정해야 되겠죠. 주자랑 부딪히는 순간 진짜 크게 다치세요. 그래서 사실 3번이나 6번 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러나면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어요, 일루수는. 그래서 1번 슛바운드, 2번 짧은 거, 4번 슛바운드 백, 5번 짧은 거. 옆으로 송구 센다, 베이스 밟고 쭉 나가서 슛바운드 다닥 잡을 때 뭐죠? 9번, 10번. 투수 견제 나올 때 땅에 패딩 친다? 7번이나 8번. 왜? 근데 그것도 사실은 베이스 포기하고 막아야 되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제가 셌는데 뒤로 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루수는 10개의 바운드 중에서 쓰는 바운드가 좀 적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글러브 끝이 앞을 본다. 박병호 선수 영상에서도 박병호 선수 얘기한다. 닭발미트 그 설명에서도 1루미트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혹시 앞에 영상 못 보셨던 분들은 꼭 챙겨 보시고요. 혹시나 또 못 보셨을까봐 또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렸고요. 정말 길 잘 든 미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술인 미트. 이거 특급 비밀인데. 자, 아식스 1루미트예요. 자, 이 사람은 211로 꼈어요. 와, 예술이죠. 글러브 넓이 보세요. 저는 이 사람은 손이 좀 작으세요. 그래서 111로 낄게요. 와, 예술이에요. 선수가 쓰던 거예요. 와, 엄청 넓죠? 와, 예술이죠? 네, 선수가 쓰던 거예요. 이 빵을 보시면, 와, 장난 아니죠? 네, 공 하나도 안 잡혀요. 선수가 쓰던 거예요. 그것도, 업으로 하는 선수가 쓴 거예요. 아마추어 말고, 월급 받으면서 하는 선수가 쓴 거예요. 자, 네. 소프트볼 실업팀 선수가 쓴 거예요. 예술이에요. 네. 현역 소프트볼 선수가 쓰던 거고요. 네. 이 두 친구가 쌍둥이인가? 자매인가? 그런데 둘 다 실업팀 선수예요. 대학교 때부터 저한테 왔던 친구들이고, 오늘도 그 친구가 이 친구 쓰는 같이 온 친구가 하는 소리가, 실장님 만나고 진짜 무는 거 관절 얘기 듣고 나서 글러브 너무 잘 썼다고 고맙다고. 대학교 때부터 실업팀까지 계속 저한테 연락 주고 강원 받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포수 보는 친구예요. 이거 포수 밑으로 쓴 거예요. 일루 밑가 아니라. 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죠. 소프트볼 포수 밑에는 일루 밑랑 똑같다고 구조가. 그래서 일루 밑으로 포수 밑에도 본다고. 네, 미즈노 카다로프도 나와요. 일루 수 포수용으로 하는데 일루 밑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시스 걸 사서 쓴 거예요. 볼집을 충분히 넓혀놨는데 문제는 이게 바닥에 지금 들뜨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이 백핸드가 새는 부분을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이 친구는 손이 작아서 2를 끼고 다음에 이 밀리니까 엄지 모스트 끼고 그래서 2를 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잘 잡혀요. 예, 근데 본인이 봤을 때 왜 타는지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또 개선시켜서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사회인 야구분들 글러브 상담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소프트볼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상담 잘 해줬어요. 다 이해했어. 글러브를 뭘 선택할까 할 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손이 여자 손이에요. 엑스스몰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만 한 손이에요. 그 손에 맞는 공을 맞는 글러브를 선택했는데 문제는 공이 이거예요. 그 친구도 인체신비 관절에도 소프트볼 공이 겨우 안 돼요, 거의. 근데 이걸 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팜 사이즈를 넓은 걸 해줘서 손을 못 걸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걸 수 있으면서도 조금 더 넓혀서 어떻게든 소프트볼 공이 이게 인체신비처럼 딱 이렇게 낑가질 정도의 그 폭의 글러브를 찾아야 되는데 손 팜 사이즈가 작은 글러브들 중에서 문제가 뭐냐? 길이가 긴 게 또 없는 거예요. 예, 되게 힘들죠. 근데 그게 리틀 야구 선수도 똑같고 사회인 야구도 똑같은 거예요. 사회인분들이 손이 진짜 스몰이에요. 너무 작아요. 팜 사이즈가 너무 좁아요. 근데 미제 글러브를 사고 싶대. 윌슨 1787을 쓰고 싶대. 롤링스를 사고 싶대. 어떻게 추천할까요? 되게 힘들어요. 가공해주면 된다? 입수밖에 못 줄여요. 팜 사이즈는.
그래서 글러브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할 때 제가 늘 손 사이즈를 여쭤보는 거고, 가공할 때도 손 사이즈를 여쭤보는데 한계점을 늘 말씀드려요. 손에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처럼 선택이 뭐였죠? 손은 작은데 팜 좀 넓고 211 착수법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211 착수할 때 권해드릴 때 주의할 게, 이렇게 소프트볼 글러브처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야수 글러브를. 자, 그래서 글러브 선택이 되게 어렵고 미트 선택이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게 왜 저는 어렵냐? 손과 글러브 팜 사이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수들이 사용하던 글러브 사진들 보시고 따라 하시는데, 선수들의 손 크기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바닥만 보고 글러브 모양만 보지 마시고 손이랑 관절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다음에 나올 영상이 아마 그게 될 거예요. 평행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얼마 전에 손님들이 글러브 사진 저한테 보여주면서, 선수 사진 보여주면서 이건 왜 어때요? 이거는 실장이 봤을 때 잘못 드린 거예요. 막 물어보셔가지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 안다라는 게 결국 손의 관절과 구조, 이 글러브의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인 야구들 분들 보시면 이렇게 소프트볼 글러브 만드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저 아까 설명드린 아브레이유 글러브, 여기 스핀 멈춰주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얘는 야구 글러브로는 못 쓰는 글러브가 된 거죠. 왜? 소프트볼용 글러브니까. 근데 사회인 야구에서 이런 글러브 너무 많이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담아서 오므려야 돼. 꽉, 꽉. 그래도 공은 돌아. 절대 야구 글러브를, 소프트볼 글러브를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글러브 선택을 하실 때 뭐 브랜드도 좋고 다 좋지만, 본인의 팜 사이즈, 제가 말했죠, 인체신비 윗벽 아랫벽 간격을 좀 고민해 보시고, 착수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내가 검지중지를 물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냐 없냐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걸쩍 껴서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메이저리그 212 착수법에서도 포지션 생각하셔야 되고, 그 선수의 스펙 생각하셔야 되고, 쓰는 브랜드, 특징, 인치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 글러브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이나 예전에 뭐 글을 쓰거나 사진 올렸던 거 보면 가장 표준적이고 기본적인 얘기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공방에 오시면 왜 다른 얘기를 하냐라고, 뭐 그 사람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네, 그 사람이 갖고 온 글러브랑 그거에 따라 틀린 거니까요. 다음 평행이론 영상은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좀 멘붕 오실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좀 더 접사를 찍어서 제가 영상 올릴 텐데, 몰라요. 몇 분짜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2, 30분 될 수도 있는데, 좀 무섭고 재밌는 얘기가 될 겁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요 글러브 2개 잘 쓰시고요. 오늘 여기서 촬영하는 건 끝내고, 다음 촬영 장소는 제 책상 앞에서 제가 평행 이론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